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2023년 9급 국가정보학 기출보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1번부터 정말 어려웠다. 미국 국가정보학 연구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책에서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1970년대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공개되면서 학계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옌데 전복공작이 밝혀지기도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밝혀진 것도 19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맞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쵸?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비밀 정보가 공개되어서 일반인들의 국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비밀 정보 공개된 게 아니라 어때요?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공개됐다. 그거를 이제 생각했으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CIA가 1985년부터 개공교섭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국 내 전 지역으로 정보학 강좌가 확산됐다. 이것도 모르는 얘기고 CIA가 1955년 9월 켄트키 주도하에서 정보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해서 정보 관련 연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는 건 하나뿐이 없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거는 뭐다? 2번. 그래서 2번을 이게 확 찍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보기관의 활동이 공개되고 어때요?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70년대. 그 다음에 비밀 해제된 많은 논문들을 CIA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계 연구와 정보본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은 90년대예요.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도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중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는 9.11 테러와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정보 조작 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정보 실패 문제가 학문적 이슈로 대두한 시기다라는 거죠. 요거는 읽고 나니까 기본서에서 저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공개 출처 정보는 인간 정보에 비해서 상대 세력의 기만과 조작에 취약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맞히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 출처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짜뉴스와 진짜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려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가려내는 건데 기만과 조작에 취약하다. 취약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취약하다.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인데, 그쵸? 취약하지 않다. 교수님은 이제 어떤 논리로 취약하지 않다고 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훈 교수님 책에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맞는데, 공개 출처 정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은 시간도 비용이라고 보고 이걸 맞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개 출처 정보는 합법적 방법으로 촛불로 수집하기 때문에 출처를 공개할 수 있고 비밀 자료의 출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출처로 수집한 내용도 비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때는 우리 공개 첩보로 이거 알게 된 거야. 공개 출처를 밝힘으로써 비밀 출처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것도 기본서에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는 행정기관의 보안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서 활용이 제한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해서 어때? 4번 찍은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 교수님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인트라넷이잖아. 인트라넷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트라넷이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진 않잖아?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CIA를 예로 들었는데 CIA 안에서는 인터넷에 어때요? 접근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보안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서 활용이 제한된다.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나면 4번은 어때요? 확실히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비용하고 시간하고 다른 거야. 이게 생각하기도 좀 사실 그것도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1번이 뭐 여기서는 답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를 맞히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은 이런 거예요. 공개 출처 정보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때? 설사 오류가 있더라도 금방 그치? 밝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때? 기반과 조작이 어렵다라는 거니까 취약하다. 그래서 어때?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렇죠? 4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안 문제 및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정보기관에서 공개 출처 정보의 효과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정보기관들은 보안 문제로 인해서 조직체 내부 전산망으로 인트라넷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상용망과는 어때?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분리된 전산망 체계로 인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 출처 자료의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써줘야지. 아까 그렇게 손질을 행정기관의 보안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돼. 알고 나면 쉽지. 근데 이것만 읽어서 어때? 저 내용을 생각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려웠어. 1번, 2번이 뭐 다 어려웠다라는 거죠. 정보순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CIA의 경우에 정보순환 과정은 기획 및 지시, 수집, 처리, 분석 및 생산, 배포 5단계 맞잖아요. 로엔탈의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처리와 개발, 분석과 생산, 배포와 소비. 그치. 로엔탈 나왔는데 환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쉬웠어. 그쵸? 이게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 건 안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자. 험하는 새로운 정보 순환의 모델로서 사용자의 반응을 고려한 정보 수집,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어때? 수집 및 분석, 배포 및 사용자 반응 탐색, 사용자 수령 및 반응 등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보크위주와 굿맨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알아도 여러분. 자, 정보 요구,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 요게 들어가는 거죠. 수집 및 분석, 배포의 5단계로 구분했다. 3번, 4번 모른다 하더라도 어때? 로엔탈, 환류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때?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석과는 어때? 정책 결정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의 선호도에 맞는 분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학자의 이름으로 옳은 것 어려웠어.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로엔탈은 아닌 거 확실하잖아. 그치? 로엔탈은 전통주의자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틀린 거지. 그럼 나머지 중에 뭐냐? 갓슨이죠. 갓슨. 이것도 뭐 책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힐스만이 기회분석 기법이다. 그치? 행동주의자로 힐스만을 생각하기는 했어도 어때? 갓슨이 기회분석 기법이라는 것을 어때? 이거를 이렇게 딱 그쵸? 책에 있다고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치 정답을 고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그치 정보사회론이 아니라 국가정보학에서 난다는 것도 그치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러면 정보사회론에서 그치 정보사회론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조문이 났으면 맞힐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에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때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거죠. 자, 사실 뭐 이거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뭐 마련해야 됐다. 이것도 뭐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때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유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주로 이제 여기에 함정을 파기가 쉬운데 이것도 그렇지. 이것도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뭐 그럴 것 같아 이거는. 그래 어때?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때요? 1번이다. 1번 7년 이하의 징역 아니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죠. 제가 5년이면 5천만 원이고 어때? 그치? 10년이면 1억이라고 했는데 이 교수님은 어때? 그것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어때? 여기서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1번. 근데 이런 거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틀렸어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인포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CP콘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인포콘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 그쵸?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에서 따온 작전 개념으로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2001년, 여기 알아두라고 그랬죠. 정보전지구가 감지되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단계적으로 인포콘을 발령하게 되는데, 요거, 그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합참의장이 어때요? 인포콘을 발령한다.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지. 인포콘은 정상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의 5단계로 구분돼서 어때? 단계적으로 조치된다. 이것도 맞아. 그쵸? 근데 이제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군단급 부대에 편성된 정보전 대응팀과 요게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포콘은 어때? 군대 내에서 발령되는 거야. 방송국, 은행,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발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이버 위기경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민간에 대해서는 누가 발령하는 거죠? 화기부 장관이 발령하는 거죠. 군에 대해서는 누가 발령한다? 국방부 장관이 발령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그치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한다. 그걸 혹시 생각해 봤다면 어때? 그쵸? 이거 뭐 확실히 나머지 다 맞으니까 4번이 어때?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 7번 평소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많이 경고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발한 경고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석 간의 인지적 오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늑대소년 효과다. 쉬웠지 이거는. 이해하셨죠? 늑대소년 효과. 이 정도는 어때요? 맞힐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연방수사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후보 국장이 FBI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1947년 CIA가 설립되면서 FBI 활동 범위는 어때? 국내로 축소되었다. 여기까지 맞아. 그렇죠? 그런데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파견되는 FBI 대표부가 폐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FBI 국장은 임기 10년으로 어때?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다. 이거 확실히 맞지. 이거는 책에 확실히 있잖아요. FBI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연방정부의 경찰인 동시에 미국 내 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거 맞잖아. 이것도. 그쵸? 9.11 테러 이후에 국가안보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NSB가 창설되었고, NSB는 FBI 산하기관이면서도 DNI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치, 이거 해외에 대표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때? 1번 쉽게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는 아니고, 찍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중요하니까, CIA가 설립된 이후 1970년까지는 어때? 10여 개국의 미국 대사관에 FBI 요원을 파견해서 해외정보 수집 활동 및 FBI 본부와 연락 업무를 수행했고
실신년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파견된 FBI 대표부가 20여 개국으로 확대되었으나 후보국장이 사망하고 FBI의 전행이 폭로되면서 해외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FBI 계획이 종결됐다.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파견된 FBI 대표부도 15개국으로 축소됐다. 아직도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디어 창출 기법으로 거울 이미지에 의한 왜곡 현상을 줄이고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 자,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라고 하면 악마의 변론 저런 건 아니지, 그치? 실제에 가깝게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약간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너 김정은 역할 해봐. 이게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홍팀 분석이다라는 거죠. 요 정도 문제도 어때요? 맞힐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손자병법의 5가지 유형의 첩자 중에 적의 첩자를 포섭해서 역용한다. 반간. 그치? 이런 거는 뭐 점수 주는 문제죠.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쵸?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게 5년이 아니라 7년이다. 이런 건 어렵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202조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하나에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쵸, 이제 우리가 맞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킹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틀린 것.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 이것도. 우리는 이제 정보사 이론을 공부하거나 국가정보학을 공부할 때, 야, 바이러스 이용해서 해킹하는 거 아니냐? 왜? 임포스틸러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구분할 때는 뭐예요? 이게 해킹하고 바이러스 유포를 엄격히 구분해. 이게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다른 거.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적 침해행위라는 게 있는데, 전자적 침해행위를 보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이게 뭐예요? 다 다른 거다. 그치? 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하고 해킹은 구별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해킹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 내부로 침입하고 해당 시스템의 설계자, 개발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도록 하거나 침입자가 지정한 권한 이상의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하고 변경한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은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제작, 유포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하고 전자적 침해 행위에서 해킹은 다른 거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자, 지금 해킹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그치? 자, 해킹 관련성이 없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그치? 컴퓨터 바이러스와 스팸 메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해킹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해킹과 관련이 있는 거는 개인 신용정보 도용이다. 전자문서의 도용, 변조, 파괴.
그치? 게임 아이템 등 사이버 절도 이런 건 어때? 해킹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보면 여기서 어때? 해킹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틀린 것 하면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절도라든지 전자문서 도용이라든지 개인정보는 해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북한의 정보기관으로 옳은 거 2009년에 2월과 당과 군에 흩어져 있던 대남 해외 정보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신설했고 노동당이 작전부 35호실 그치 정찰국 6.15국을 통합했다. 그럼 어때? 정찰총국이네. 이거는 그치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쵸 미국 CIA의 정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원칙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책에 없었는데 여러분 책에 없었는데 여기 어때요? 미괄식으로 제시한다. 이거 틀렸지 이거는 그치?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야지. 두괄식으로 제시한다 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때? 결론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게 준수하는 정보보고서 작성 원칙이다라는 거 10개 요거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방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그렇죠? 방첩은 대응 방식에 따라서 어때? 수동적 방첩과 능동적 방첩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격적 방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용, 기만, 침투, 공작이다라는 거죠. 그럼 방어적 방첩에는 어때? 방어적 방첩하고 능동적 방첩은 같은 말은 아니라고 했잖아. 방첩 수사는 어때? 능동적 방첩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어때? 공격적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방첩 수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얘는 방어적 방첩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맞는 거죠. 역용, 기만, 침투, 공작은 공격적 방첩 활동이다.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법 개발과 제도, 개선도 방첩활동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도. 근데 뭐 이런 거, 그치. 이게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어때? 방첩의 대상에는 적성국만 해당하면 어때? 우방국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혹시 틀렸잖아. 이런 건 맞힐 수가 있었어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어려웠지만 제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어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시험에 난다고 했어.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때? 국가핵심 기술을 지정하는 거야. 그렇죠?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어때? 공개할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 이거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으니까. 국가핵심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때?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니지. 여기 산업기술보호법에는 뭐가? 그쵸?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어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수출이잖아, 수출. 그치? 이걸 유출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국가정보원장인데, 그걸 방지하는 거지, 국가정보원장은. 그치? 자,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서 어때? 국가정보원장은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어때요? 수출하는 걸 승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 기술이 범위 또는 어때?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경우에, 그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을 얘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책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려웠죠. 러시아 정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FSB는 러시아 엘리트 집단으로 연방통신 업무까지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책에는 팝씨가 어때요? FSB로 왔다가 다시 FSO로 갔다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그렇죠 제자분들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1번이 답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SVR은 자체 위성을 운용해서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SVR이 어때? 자체 위성을 운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책을 꼼꼼하게 읽었으면 러시아의 위성은 누가 GRU가 운용한다라고 이제 돼 있어. 자, SVR은 당연히 해외 근무 러시아인과 어때? 그 가족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이건 뭐 책에도 있어, 여러분. 자, 레닌의 특별 지시로 트로츠키가 창설한 참모부 정보총국 GRU는 모든 군사 정보를 총괄했다. 아, 그치. 뭐 이거 레닌, 트로츠키 이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보총국이 군사정보 총괄하는 건 맞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번이 어때요? 이게 틀린 건데 이거 맞히기가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보면 책에 전훈 교수님 책에는 분명히 그치? 이기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팝씨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FSB로 왔다가 다시 FSO로 간 건 맞아. 근데 똑같이 전훈 교수님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NSA 업무도 수행한다고 돼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FSB는 어때? 연방통신 업무도 수행한다. 그러면 그치. 그래서 어때? 이걸 맞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러시아는 1994년과 95년 각각 48기와 45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중 50%가 군사용인 거야. 러시아는 어때? GRU에서 군사정보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훈 교수님도. 자, 그 다음에 어때? 운영주체도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운영주체는 당연히 모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SVR이 그렇지. 운용주체가 된다고 본 거를 어때? 틀렸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양쪽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의 경험적, 객관적 법칙을 중시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법칙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죠.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양쪽 분석 기법에는 베이지안 기법, 폴리콘과 팩션스, 의사결정 나무 기법, 통계 분석 기법, 기타 우할 기법이다라는 거죠. 우할 기법 등이 있다. 어떤 현상의 배경, 그치? 인과관계를 중시해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거는 주관적 의도 나왔잖아. 그치? 이게 양쪽 분석 기법,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쵸?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 복수의 가설을 설정해서 일단, 그치?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 판단을 내린 다음에 확률 변화 추이를 통계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 확률 계산하는 게 베이지안 기법. 이것도 맞잖아. 그쵸? 3번이 답이다. 이런 거는 그치? 점수를 주는 문제잖아요. 이런 건. 자. 테러 지원국으로 틀린 것은, 그치? 수단. 그치? 수단. 이런 거 맞춰야죠. 그쵸? 이런 거는.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어때?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고 이것도 알아둬 여러분. 시리아는 어때? 1979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되고 단 한 번도 제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테러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보면 2016년 3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폐지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다. 2016년. 이게 중요한 거죠.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어때?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죠.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잖아. 그치? 자, 이거는 테러 정보센터죠. 국가정보원은. 그래서 어때? 3번이 잘못됐다. 관계기관이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기도 했고 이 정도는 그치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어때? 맞힐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으로 틀린 것. 이게 그쵸? 이게 분명히 전훈 교수님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기부의 한국인터넷,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의 사이버 침해 대응본부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어때? 국가사이버 안보센터가 있고, 경찰청의 어때? 사이버 안전국이라고 돼 있고,
국방부의 어때요? 뭐 정보전 대응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5년에 나와서 그렇지 제가 문제집에서는 어때요? 다 요 용어들을 전부 다 어때요? 그쵸? 수정해서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은 어때요? 2014년에도 또 비슷한 문제를 냈었거든? 근데 2014년에 문제를 냈을 때는 어때요? 사이버 공격 대응 기관이라고 돼 있었어. 요거를 테러로 바꾼 거니까, 그쵸? 작년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야, 테러하고, 사이버 전쟁하고 구별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국방부의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어때? 사이버 테러 대응 기관이 아니라 어때? 사이버 전쟁 대응 기관이다. 라고 해서 4번이 답일 수도 있고, 야, 과기부가 아니라 어때? 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잖아. 라는 거죠. 나머지는 있잖아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어때요? 우리가, 자, 경찰청 산하에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쵸. 이게 1번이 답일 수도 있고, 그쵸? 4번이 답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 2, 3번은 어때? 테러 대응 기관, 4번은 어때? 전쟁 대응 기관이다. 요즘에 이게 강조되고 있으니까 뭐가 답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어때? 국방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죠. 사이버 테러는 뭐야?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거고, 그렇죠? 사이버 전쟁은 국가 소멸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때? 이게 다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는 뭐라고 쓴 거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 주체는 어때? 이거는 정부라고 돼 있어. 과기부라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수속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유관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기부 소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치?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쵸?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1번인지 4번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건 교수님 마음이라서 일단 저는 어떻게 4번으로 정답을 정했어요. 영상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영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집수단으로 주로 정찰위성과 항공기가 활용되고. 그치, 맞잖아, 이거는. 그쵸? 영상정보는 적시설 장비의 위치, 적지형의 특징, 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 근데 영상정보는 어때? 밤이나 굳은 날씨에도 관측이 불가능하다. 날씨에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아니다, 요즘에는. 그치? 우리가 레이더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적외선을 이용한, 그치? 영상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 있고, 어때? 그치? 적외선 촬영 장비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본격적 영상정보 수집 활동은 어때? 20세기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정찰 장비도 있고 레이더 영상 장비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성계구 레이더다, 중요하다고 했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주야간 전천후 감시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거야. 저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촉보 전달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자, 브러시 패스는 어때?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서로 무심코 지나치면서 물건을 건네는 방법. 데드드롭은 어때요? 특정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여 두면 수용자가 차후에 가져가는 방법.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데드드롭하고 데드버크랑 같은 거라고 나와, 이게. 그래서 얘는 스테가노그래피에 관한 설명이잖아. 사진, 편지글, 기타 다른 매체에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하는 방법은 어때? 스테가노그래피고, 얘는 어때? 문제집에도 어때?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레터박스는 비밀사서함이나 공공장소의 화물 보관함을 활용해서 정보가 담긴 문서나 물건을 주고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그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그 이하 비밀 등급의 분류권을 가지고 뭐 이런 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쵸?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도 뭐 봤을 거야. 많이 봤으면. 3번, 비밀의 분류 시에 비밀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비밀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최저 등급으로 분류한다. 라는 거예요. 최저 등급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과도 분류하거나 과소 분류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최대한 비밀로 분류하는 건 뭐야? 이건 과도 분류잖아. 그러니까 비밀 분류 시에 어때? 과도 분류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비밀 원본에 대해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생산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말이 확실히 있었다고 어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넣은 건데, 이게 이제 국방보안 업무 훈령이래요. 그래서 국방보안 업무 훈령에 이런 조문이 있는지 확실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국방보안 업무 훈령은 어때요? 이거는, 그치, 공개하는 법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은 못 해봤어. 그래서 어때? 실제로 이제 현직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업무를 해본 분들은 야, 이 조문 이거 바뀌었어. 이 4번이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치 그런 걸 아는 게 아니, 그런 걸 시험을 낸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3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걸 그치 알아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통제 범위로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예산을 심의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예산 심의. 자, 예산의 적절성은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통제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죠.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의 적절성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가정보법 제4조의, 그쵸? 직무는 의회가 제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기관의 업무 범위도 누가 정한다? 법률로 의회가 정하는 거예요. 자, 정보기관이 정보순환 과정의 책임 명확하다라고 하면, 정보기관이 정보순환 과정에서 어때요? 수집까지 잘못한 건지 분석까지 잘못한 건지, 이거는 그치 우리가 의회 의원들은 어때? 전문성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책임 명확화는 누가 해야 된다? 행정부에서 대통령, 미국이라면 대통령이 구성한 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기관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가, 그쵸, 우리가 미국이라면 어때요?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쵸? 또는 우리나라라면 어때요? 아예 규정을 두잖아? 그래서 어때요? 사이버 작전사령부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방첩사령부령에서는 그치 정보기관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아예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때? 내부 고발이다. 그쵸? 내부 고발. 1999년에 어때요? 정보수권법. 여기서 어때? 내부 고발을 아예 그렇지 법률에 명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통제 범위로 틀린 거는 어때? 저는 3번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3번.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때? 정보순환과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주 뭐 깔끔한 느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정치적 중립성은 어때? 저 윤리적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어때? 제도적 문제가 어때? 이건 윤리적 문제니까 어때? 4번 답 아니야? 아, 그거는 너무 간 것 같고,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이런 거는 뭐 그치 기본소에는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의회는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권을 활용해서 어때? 정보의 정치화로 인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어때? 그치? 이 기론 1073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3번을 어때? 답으로 한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풀었을 때는 어때?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같이 풀어봤더니 또 할만하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문제는 그치?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때? 누가 풀어도 어렵다. 더군다나 앞에 1, 2번이 어때? 그치? 모르는 문제가 확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치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차라리 그 1, 2번이 어때? 한 17번이나 18번쯤 가 있었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